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국민의힘은 지금 징계 정치가 예고가 돼 있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윤리위가 첫 회의를 갖는다고요? 네. 예. 그리고 어제 그 내일신문이 네. 단독 보도를 했죠. 가장 먼저 보도를 했는데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윤리위원회의 징계 선상에 올라 있다. 네. 제가 왜 그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당 보도를 한 내일신문 기자는 과거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나왔을 때 네. 한밤중에 가장 먼저 단독 보도를 했던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봐요. 그 뒤에 다른 그 언론사들이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수십 명이 징계 선상에 올라 있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럼 맞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라도 강행하게 되면 굉장히 큰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부총장 그 핸드폰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자 메시지도 사실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당 공보국에서 어제 설명을 하기를 당의 입장도 아니고 예. 뭐 강명구 조직부총장의 입장도 아니고 예. 여러 당직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온 문자 중 하나일 뿐이다. 뭐 이런 취지인데 윤리위는 당원상 독립기구잖아요. 예. 왜 조직부총장이 누구를 징계하고 얼마나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를 의견 수렴을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윤리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게다가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유튜브에 나가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잘 살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윤리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징계를 강행하면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후폭풍이 클 뿐더러 법원에서 막힙니다 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처럼 가처분 걸면 걸린다고 봅니다. 자, 이 윤리위가 독립기구인데 사실상 그런데 사실상 아니다. 자, 이 사실상 당대표의 사냥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 바로 김재섭 의원입니다. 유력한 징계 명단에 포함된 분이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입니다. 제가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날 때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당 대표를 제명하는데 쓰였다 그러면 이거 두고두고 나중에 나쁜 선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해놨는데 여전히 그 잔재를 이어받아가지고 누군가를 제명하거나 누군가를 뭐 그 배제할 때 자꾸 윤리위를 가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윤리위가 윤리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떤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 이 실제로 당대표 사냥개 노릇을 하는 건가요? 뭐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보이는 행태가 그렇죠. 말은 독립적인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 분리할 때 윤리를 꺼내서 네. 자기가 조금 징계를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적당히 봐주는 박민영 뭐 미디어 대변인가 그분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친한계 의원들은 뭐 배현진 의원도 그랬었고 김종규 최고도 그랬고 또 살아 돌아왔지만 마구막 휘두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기준이 있는 윤리인가?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실리는 사냥개 역할을 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도 말로는 독립적 기구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와서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그 몽둥이가 윤리잖아요. 징계. 네. 결국에는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징계가 사유로 봤을 때 뭐 본인의 뭐 어떤 그 당대표에 대한 뭐 이런 흔드는 것들 그런 것도 다 모욕적인 언사도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윤리가 본인의 그냥 칼처럼 쓰는 거죠. 예, 문제는 그 윤리라는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칼에 맞아서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있냐는 건데 실제로 윤리 나를 징계해달라 뭐 이렇게 손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 받으려면 줄을 서시오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고 그 동대문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징계하면 난 다투지 않겠다.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 다투지 않겠다. 징계할 거면 하라. 이게 그 말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잇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 대표가 정치적 리더십, 설득력을 발휘하지 않고 징계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에 의존하게 되면 그 리더십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칼, 몽둥이조차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벼랑 끝에 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징계를 강행까지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은 스스로 백척간도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 보수론객이죠.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올렸는데
자, 민주당의 전략자산답게 이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골라서 저격하려고 한다. 이런 해당 문제를 제명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자진해산이 답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조갑재 대표의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 얘기를 줄곧 했었을 것 같아요. 조갑재 네.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본인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을 또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거든요. 네. 한동훈 의원이 존재해야만 장동혁이라는 입지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팽팽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병원에 6일간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와서 몽둥이 들고 와서 그래 친한계를 내치면서 이렇게 좀 파열음이 있어야만 내가 지방선거에서 책임질 부분들의 시선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요. 뭉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그 강무원의 그 텔레그램의 메시지를 보면 징계 명단을 당시에 받았는데 마지막에 보면 고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요. 주의 네. 처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대단히 전략적인 거예요. 네. 주의 처분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를 받았다 해서 법원에 가처분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최소한 윤리위에서 뭔가 논의가 되고 이 어떤 이야기들이 쭉 당내에서 팽팽하게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네, 장동혁이 있어야 한동훈으로부터 국민의힘을 지키지. 요런 이제 친윤 그룹들이 다시 장동혁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원내대표도 아마도 섣불리 장동혁 대표를 흔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 편을 드는 게 되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얘기하는 순간 한동훈 의원을 편드는 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해당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지금 징계위, 윤리위를 본인의 어떤 사냥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아마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는데 뭐 좀 저는 의견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내 투톱이죠. 조금 전 얘기해 놓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장동혁 대표하고 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 기사들이 꽤 나왔었어요. 자, 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예고만 되었을 뿐 실제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것은 징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과거 그 대장동 사건 항소할 때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네. 항소 포기된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당의 의원을 이렇게 당 대표가 윤리위의 칼을 빌려가지고 함부로 징계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강행되잖아요. 2019년 바른미래당처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학규 전 대표가 4.3 재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에 공천한 바른미래당 후보가 10% 득표 못하면 물러난다고 그랬거든요. 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른미래당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라는 의원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계속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원권정지 1년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4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의원 과반수가 모여서 국회의장에게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우리 원내대표가 아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손학규 대표에 맞서서 네. 오신환 의원이 우리 원내대표가 맞다. 네. 이렇게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바른미래당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방선거 전에 당에 많은 내분이 있었던 것 중에는 징계 국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자, 징계가 불러올 당내 분란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즉 징계하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징계하지 마라 하면 되지. 뭘 말을 뺑뺑뺑 돌려요.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네. 정정식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실상 이쯤 되면 결국은 자당 내에 징계를 하는 것들이 우리 당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 얘기하면 돼요.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면 돼요. 왜 장동혁 대표 눈치를 봐요? 눈치 보는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징계 하려다가 이 지도부가 붙게 되면 나 최고위원도 날아가니까 그렇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각을 세우게 되면 친한계 쪽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어중간한 멘트를 한 겁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요.
뭐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애시당초. 본인의 자리만 지키면 돼요.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진 참 특이한 케이스의 그 이 당대표다. 네, 어쨌든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매우 기대가 되네요. 징계 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윤리위가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전부 다 보류하는 게 맞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표면상 징계 사유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당 소속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난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지원했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즉 한동훈 후보죠. 예. 그렇죠.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난 지방선거 때 경북 의성에 출마한 그 무소속 경북 도의원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어요. 네. 그리고 그분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러면은 이런 징계 강행되면 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유탄이 날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엄연히 국민과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원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패널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한동훈 의원이 자, 윤재욱 의원이 소집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여러 당 의원들이 모임 단톡방에 초대가 돼서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곧바로 장동혁 대표가 그 방에서 나갔대요.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은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곧바로 바로 밑에 장동혁 님이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자, 이걸 장동혁 대표가 이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니까 화다닥 나갔다. 그래서 이거 너무 피하는 것 아니냐. 옹졸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이 이르니까 자, 김효은 대변인이 국민의힘 SNS에다가 악의적 프레임을 잡지 마라. 팩트는 이렇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뭐 저희가 뭐 글은 준비를 안 했는데 자, 이 단톡방이 1, 2년 만에 갑자기 생겼는데 이 외교안보 포럼이죠. 이 모임에 2024년에 가입했다가 그동안 없던 단톡방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2년이 지나서 갑자기 만들어졌고 자, 동의 없이 강제 초대를 받았는데 자, 동의 없이 강제 초대를 받은 것 자체가 결례고 초대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단톡방에서 무소속 의원이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고 상황이 의아해서 바로 방을 나간 것뿐이다. 이렇게 김효은 대변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을 그대로 믿을 만한 건가요? 당 대표를 바보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단톡방에 민주당 의원, 김영배 의원도 있잖아요. 예, 김영배 의원 개혁신당 의원도 있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동훈 의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면은 그 의도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한 10년여 전에 읽었던 조선일보의 그 유명한 칼럼 제목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간장 두 종지라는 칼럼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칼럼이죠. 그렇죠. 그 칼럼 제목이 생각났어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 간에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이유는 그 의원 본인의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회의원 뒤에 있는 국민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부산, 구포, 덕천, 만덕의 시민들을 무시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를 국회에서 마주쳐도 인사할 겁니다. 네. 그리고 어디서 공적으로 발언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존경하는 장동혁 대표님을 할 거예요. 왜? 저는 충남 보령시민 서천 구민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 언젠가 장동혁 대표가 저에 대해서 그런 존중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대표하는 분들이 장동혁 대표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냥 한동훈 의원이 싫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 이거 기사 될 줄 알죠. 예. 기사가 나갈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김용훈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바보 만드는 거예요. 네. 한동훈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랑 몰라요? 예전에 친했어요. 아니 서로 저 한동훈 근데-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사무총장이었잖아요. 모르는 무소속 의원이 심지어 들어오니까- 친한계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무소속 의원이 들어오니까 나갔다? 네. 아니면은 이 장동혁 대표 바보 만드는 게 외교안보 포럼 이게 여야 막론하고 다 의원들이 모여서 국회 포럼인데 그러면 이 포럼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의원이 네. 활동도 안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포럼의 그 규정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바보로 만들면 안 돼요. 대변인이 자당의 대변인이 대표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야만 기사가 지금 벌써 되잖아요.
지금 전선이에요. 어. 장동혁과 한동훈 이 두 전선을 딱 잡아놔야 국민의힘에서 대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꼼수다라는 것이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계절 탓이다. 지금 밴댕이 철인 것 같아요. 제가 마치기 전에 장동혁 대표님께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요. 자기 감정과 반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예. 아닌 척하라 그냥. 아니 그럼요.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마주치면은 쿨하게 악수하고 등 두드려주고 해야 큰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회의장에서 안 마주치기 자체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 장동혁 대표면 저기 한동훈 의원 찾아갈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전화라도 억지로라도 해서 네. 뭔가 좀 품위 있게 예전에 그래도 전직 당대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뭐 입성을 축하드린다. 뭐 시간 되면 한번 봅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슬슬 피해 다니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밴댕이 뭐 그 간장 두 종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간장은 뭐 1인당 하나씩 주는 게 맞죠. 예.